네, 오늘도 또 민주당의 입법 폭주 계속해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국민투표법 개정안 이것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법안이 나온 건데요. 선거 업무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관위 권한은 강화되고 처벌 수위는 대폭 강화가 된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선거 입틀막 법이다. 현대판 게슈타포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투표법 개정안 이게 처벌 수위가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또 공직선거법이랑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구두로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뭐 모욕죄, 명예훼손죄,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이뤄진 변제, 다른 사람에게 신체의 상해를 당하던가, 신체를 훼손하던가, 재산의 훼손을 강하지 않고 그냥 구두로만 하는데 이렇게 형량이 세게 나오는 조항은 굉장히 좀 드물어요.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이 방식에 대해서 집회와 시위 자체를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헌법 21조에서 파생되는 뭐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집시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도 1인 시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인 시위에 만약에 이 선관위 관련해서 또 투표 관련해서 의견을 내지 마라 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한 문제점도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요. 형량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저는 보는 게, 그러니까 불필요하다기보다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보는 게, 이 국민투표법의 개정 취지가 우원식 의장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함께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럼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법에 의거해서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되는데, 2014년에 국민투표법이라는 게 헌법 불일치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재외 국민한테 국민투표권을 이제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서 위반이다. 그러니까 고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그것을 개정하겠다라는 어떤 국회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것만 사실 고쳤으면 되는 건데, 이 거소신고에 대한 재외국민 요거 말고도 갑자기 불필요한 뭔가 처벌 조항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오해 살만하죠. 왜냐하면 또 보수 진영 한 축에서는 뭐 선관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신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입틀막 하는 거 아니냐, 이의 제기나 어떤 문제 제기 자체를 좀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정치적 오해를 받기 충분합니다. 이건 그냥 여야가 공히 오래전부터 합의할 수 있는 그 쟁점 조항들만 개정하면 되는 건데, 불필요한 조항을 넣어서 괜한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불필요한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소쿠리 투표 논란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때는 실제로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 제기조차 좀 허위로 몰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의혹 제기 자체로 또 처벌 대상이 될까봐 입을 닫게 되는 상황, 이른바 입틀막법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조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 법의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집회 시위, 5개 강공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방법을 이용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징역 10년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소쿠리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의견을 개진하던가 또 혹은 뭔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도하게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을 하는 거고, 속칭 이제 입틀막을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온라인으로 안 되고, 심지어 요즘에는 공직선거법상 온라인 선거운동은 상시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온라인 활동은 굉장히 선거법상 풀어놓는 게 우리 그 헌법상 취지인 건데, 입법상 취지인 건데, 그것조차 좀 억제를 하고 있다. 이제는 선거 관련해서는 부정은 둘째치고 부실도 얘기하지 마, 부실 선거도 얘기하지 마, 부실 관리도 얘기하지 마, 선관위는 성역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법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이제 부실 선거라고 하는 게 부정 선거의 땔감이 될 수도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고 우리 유권자분들이 잘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2022년 대선 때 그때 코로나 확진이어서 사전투표 과정에서 그 확진자들을 어떻게 격리 조치하면서 별도로 이렇게 투표함을 마련해가지고 투표를 진행한 적 있잖아요. 그때 소쿠리뿐만 아니라 라면 박스, 검은색 비닐봉지에 투표용지를 담아가지고 논란이 됐었고, 그에 따라서 당시에 어떤 그 당의 김웅 의원이나 유경준 의원이 선관위에 찾아가가지고 항의를 했단 말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그렇게 정당한 문제 제기와 이의 제기 같은 것도
사실 뭐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부정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관위 어떤 행정적 착오와 부실 같은 거는 분명히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건데 그것까지 막는 것은 너무 과한 입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총선 때인지 대선 때인지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이분은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인데 사전 투표를 사전에 해놓고 본 투표 가서 투표를 한 거예요. 네. 그 투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요. 이건 부정선거다. 라고 해서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해놓고 그래서 선관위가 역으로 선거 방해다. 이거 선거 방해죄다라고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제가 춘천에 없어가지고 당장 변호사한테 와가지고 그걸 조율을 해달라는 건데 제가 춘천에 없어서 그 당장 조율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가서 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를 없애자는 주장을 일부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그러한 얘기조차 지금 못한다는 거죠. 네. 어떠한 선거 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조차 지금 말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해주신 말씀도 그렇고 이 소쿠리 투표 논란도 그렇고 심각한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논란이 됐던 선관위 채용 비리,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에 대해서 입틀막을 하겠다 네. 이렇게 나선 건데. 예, 그 이게 선관위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 권한쟁의 심판이라 그래서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한다고 하니까 선관위에서 야 우리는 성역이야, 우린 독립기구라서 너네 행정부 소속에 있는 감사원이 감사 못해. 권한쟁의 심판을 걸어서 헌법재판소에 갔죠.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 못한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감사도 못해, 검사도 못해, 조사도 못해, 지금 의견도 못 내는 것까지 법이 나온 거예요. 이러면 정말 선관위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국민들의 감시 기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감시 없는 권력은 좀 항상 문제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집행이자 정말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권력자들을 양성하고 만드는 건데 그 과정을 전부 다 총괄하고 사실상 이행하는 선관위가 국민들한테 신뢰가 없어진다면 그것만큼 참 비극적인 민주주의의 나라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관위의 자체적인 어떤 자정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든 입법부든 외부 기관이든 견제할 수 있는 마땅하게 정당하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은 반드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투표 사무원의 실수를 유권자의 자작극으로 몰아서 수사 의뢰했던 사례도 있었는데요. 만약 그때도 이런 법이 있었다면 유권자가 정당한 항의를 하고서도 감옥에 갈 수 있었던 거 아닌지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이거 되게 황당했죠. 투표 사무원이 대신해서 투표를 하다가 이제 그 다른 사람의 투표까지 미리 돼 있던 것인데 그거를 항의하는 유권자에게 오히려 선거 방해다. 혹은 너가 다른 데서 투표하고 와서 거기에 낙인이 찍혔는데 또 이중 투표하려고 한 거 아니냐. 알고 보니까 선거 사무원의 자작극이었던 게 밝혀졌던 문제인 건데 문제 제기조차 지금 못하게 만든 거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떠한 한 기관에 대해서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민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죠.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국민신문고도 있고 이런 거 다 왜 만들어 놓습니까? 다 국민들에게 이의 제기하고 또 언론에 제보하고 얘기를 하라는 건데 너무나 좀 심각한 법안이 통과를 목전에 앞두고 있죠. 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지방선거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 지방직 공무원 중에서 여러 이렇게 직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거직 공무원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덜 감시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선거 때만 그 잠깐 공무직으로 채용되는 임기제 직원들이 있는데 그 투표함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아마 임기제 관리 그 근로자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교육이나 선거 관리에 대한 어떤 투명성, 체계적인 전문성을 잘 겸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좀 탑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또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또 성남시장 시절에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리고 김어준 씨도 부정선거 관련 다큐를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투표 소수 개표로 개표 부정 방지해야 이러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할 때는 정당한 문제 제기고 네. 지금 일반 시민들이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다 이런 법안인 건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 이재명 대통령은 저한테는 로또 같은 존재거든요. 저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2017년에 저 단어 세 글자는 맞네요. 수개표 해야 된다. 저거는 저도 일부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만식 투표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선거엔 투표함을 옮기는 게 아니라 투표함을 그 자리에서 까서 그 자리에 수개표하고 그걸 기입해서 기입한 것만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 건데 저도 2017년 이재명의 수개표는 동의합니다. 로또 중에 딱 하나 맞았다 말씀을 드리면서 김어준의 영화 더 플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8년 전에 김어준이 만든 다큐멘터리 부정선거, 이건 부정선거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판치고 있다. 통계학적으로도 그렇다. 이런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언제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 창에 더 플랜 예고편 딱 6글자 검색하잖아요. 맨 위에 올라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 3분짜리 영상인데 실제로 예고편만 보더라도 이 김어준 씨가 부정선거의 진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때는 이거 냅뒀다가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내가 정권 잡은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라고 이 틀막법을 발의한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맞붙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패배하고 나서 그때는 부정선거론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부정선거 담론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실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분들은 또 일부 분들은 여전히 선거를 이겨도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지금 맹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씨는 더 이상 부정선거 담론을 입에 담지도 않는데 이긴 선거에서마저도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꾸 보수 진영과 갈라치고 막 갈라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상기하고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선거에 대한 이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좀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관위 내부 비리부터 좀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지금 법안의 방향 이게 지금 좀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의 궁금증과 의혹을 해소해주고 혹은 아니면 감사원 감사가 결과를 발표를 안 했는데 감사원 보고서를 감사원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아주 황당해요. 그냥 채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이 휴직 가는 그 휴직 비율부터 시작을 해서 또 혹은 본인들끼리 아주 그냥 내부적으로 있었던 골마 터진 문제들이 많은데 이러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고찰을 해야 되고 국민들의 의혹이나 궁금증이 있으면 그거를 공론회장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의견도 말하지 마라. 말도 말하지 마라. 이건 민주주의에서 나는 너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너에게 발언권을 주는 건 찬성한다. 이런 대원칙이 있는데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그러한 법안이 나온 거고요. 가장 황당한 거는 법사위가 이걸 소위에서 다루지도 않았어요. 요즘 지금 법사위가 돌아가는 방식이 뭐 재판 소원제도 뭐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소위에서 먼저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전체 회의에 상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냥 땅땅땅 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 벌칙 조항이 있는 줄 넘기고 나서 알았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이거 지금 본회의 회부됐는데 본회의장에서 이거를 일단은 이걸 왜 꼭 반드시 지방선거 이전에만 하려고 합니까? 이거를 약간 본회의장에서는 삭제하고 다음 회기로 넘겨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회의를 나눠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거나 그런 조항을 고민하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되겠죠. 근데 국민투표법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개헌이든 무엇이든 담론이든 간에 그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해야 될지를 담는 사실 법안이거든요. 애초부터 이렇게 강력한 처벌 조항이 들어갈 전 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부가 이런 부분들은 잘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아하. 이거 이제 그 국민투표법의 목적에 보면 개헌이라 돼 있거든요. 개헌. 개헌에 대해서 떠들지 말라가 얘기가 확산될 수가 있어요. 개헌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무슨 5년 단임제, 무슨 4년 중임제. 근데 이게 현직 대통령이 그러면 개헌 이후에 다시 한번 출마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 여기에 대해서 장기 집권을 만약에 간다고 하면 지금 공소 취소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 국민투표에 대해서 개헌에 문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표지 문항. 그 문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처벌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공포 정치가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죠. 국민투표법의 목적은 개헌입니다. 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선거 관련해서 관리 부실을 좀 개선하고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관리 부실 바로 잡아야죠. 여기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분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거 딱 그 하루 선거를 하는데 일반 구청, 시청, 동사무소,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거고요. 선관위 공무원으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개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은 각 캠프에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선관위가 책임지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선관위의 관리 감독이 부실해지고 선관위가 뭐 휴가를 가던가 휴직을 내던가 이런 식으로 발생되니까 그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지금 1년에 있었던 소쿠리 문제나 혹은 뭐 아파트 그 찬스 채용 문제에 대해서 누가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감독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선거 시즌에만 관심이 마구 이렇게 집중적으로 폭증하다가 선거 비시즌이 되면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막 입법부가 치중하고 열중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선거 비시즌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선거가 없는 해라 하더라도 늘 이렇게 선거에 대해서 선거 관리와 체제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고 상시적으로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투표 개정안 논란 좀 짚어봤습니다.